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귀한 시간 주셨는데 발표를 좀 근성으로 하고 갔는 것 같은데 그때 제 나름대로 좀 급한 사정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 상황을 아기가 좀 염증이 많이 심해가지고 그 케이스를 간단하게 좀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지난 월요일부터 배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컨스티페이션 같다고 이내만 하고 좀 좋아져가 집에 있었는데 그 다음날 많이 아파가 소아과에 갔더니만 그 선생님이 저한테 초음파를 한번 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요 김일봉 초음파 교실에 오기 직전에 초음파를 봤었습니다. 상태가 마음이 좀 많이 급해서 조마조마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찍어봤습니다. 스페이시맨 사진입니다. 10살 남자 애기였고 네크로틱 체인지 많이 심해가지고 분초를 다투지는 않았지만 그날 밤 지났으면 퍼포레이션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됐습니다. 조직검사에서는 수퍼레티브 아펜디사이티스 그리고 저 소아 충수염에 대해서 제가 시발치하고 사비스톤 심판 간단하게 발췌를 해가지고 특징적인 부분만 줄여봤는데 그 아펜딕스는 태생 8주에 시큼의 아웃파우층으로 나온다고 하고 그 뮤코자에는 가블리시 셀이 있어가지고 뮤커스를 분비를 하는데 그래서 그 뮤코자에 리포이드 폴리콜이 풍부해서 태생기에 발생기에 그 임뮨 펑션을 할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확정은 없는 상태고 출생 후에는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장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에서 중수염의 특징은 그 이뮨 리스판스가 소아 시기에 훨씬 성인들보다 강하고 또 바울월이 얇아서 래피드 프로그레션 해가지고 퍼포레이션이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그 그레이터 오멘툼의 발육이 미숙해서 성인에서처럼 로컬라이즈드 앱센스를 만드는 것보다 그 제너럴라이즈드 페리토나이티스를 만드는 그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문시험 요 책은 사비스톤 19판인데 제가 전문시험 준비할 때 봤던 책은 16판이었습니다. 근데 16판에는 지금 내용은 없어졌지만은 소아 충수염에서 증상 발현 후에 12시간부터 퍼포레이션이 일어나고 72시간을 놔두면 80%가 퍼포레이션 된다는 그런 통계도 인용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 3살짜리를 수술을 제너럴라이즈드 페리토나이티스가 돼서 수술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동문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소아외과 선생님이 만 1살짜리를 수술을 했는데 그 1살짜리는 죽었고 제가 수술했던 3살짜리는 살아나갔는데 진단 시기에 따라서 아기들의 운명이 갈라졌던 것 같습니다. 영유아에서는 역시 그 넘포칼 파인딩이 우선이고 초기에는 처음에 아기가 그냥 리사지, 이리터빌리티, 아노렉시아 정도 보이다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바메팅, 피버, 텐더니스가 있는데 이 진행 속도가 굉장히 급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아 환자 진료에서 처음에 장염을 진단을 했더라도 이 12시간에서 24시간 안에 그 장염 치료에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리밸류에이션 해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초음파 보다가 흔히 그 아기들 아랫배에서 림프노드가 커진 걸 보면 그 메젠틱 림프노드 림파데나이티스 알겠느냐 선입관을 가지기 쉬운데 이때에도 반드시 당연한 얘기겠지만 노멀 아펜디스를 찾아서 이 아기가 아펜디사이티스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이제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맥 통증이 맥 나이트로 코드런트 뭐 텐데리스나 그런 게 통증이 증상이 어떻습니까? 누구예요? 똑같지. 아니 얘가 맥 나이트로 코드런트 텐데리스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위치에 따라서. 요분 전례가 이 친구야. 네. 라이트 로어에 텐더니스도 있었고 마일드하게 리바운드 텐더니스 있었고 가딩도 있었습니다. 사람 전파자세나 도볼 수 있겠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오기 직전에 7시 30분 안에 저거는 뭐 피칼리스 있어요. 피칼리스. 예. 여기 끼어 있다가 아마 안으로 떠내리고 있어요. 뒤에 자세고 후방 음향 아까 사진에 여기 주두개 핸드폴리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폭발 퍼프레이션 좀 된 상태입니까 이쪽에? 그 퍼포레이션 없었습니다. 저도 없었어요. 처음에 이런 게 좀 걱정이 돼서. 거기하고 그 옆에 찍어보면은 예. 예. 요거는 그 앱세스는 형성하지 않았고 요 자체가 메조 아펜디스가 다행히 요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메조 아펜딕스 안으로 조금 새는 것 같기는 한데 시로자 측은 보시다시피 퍼프레이션은 없었고 이것도 제가 다 벗겨봤었습니다. 이거 내부로 봐서도 퍼프레이션은 없었고 그 뮤코자 완전히 네크로시스도 없습니다. 사이즈가 좀 큰 약이다. 이 뱅글레지. 그래서 제가 기말 정도 오퍼레이션. 결례를 못 쓰고 처음 주신 기회인데 급하게 좀 갔었습니다. 와. 박수는 라프로스코프를 했습니다. 슬라이드 쇼. 저기 아니 그 옆에 슬라이드 쇼. 현재 예,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 가을이 왔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GB 캔사의 소노그래픽 파인딩이 어떤지 간단하게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여기서 발표했던 케이스입니다. 80세 여자 환자고 우측 상복부 통증으로 왔습니다. 환자가 레프트 라테럴 데컴투스로 있고 런지튜디널 프로브라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게 GB가 보여요. 이게 리버가 이렇게 우리 한쪽에 루멘인 것 같고 머리 좀 두꺼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리버에도 경계가 비교적 있는 라운드한 메스 디자인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브 위치가 조금 달라졌는데 월 테크닉이 GB의 월 테크닉이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고 이 심메트리가 이쪽에는 조금 적고 이쪽에는 많이 좀 두꺼워져 있고 좀 안쪽에 뮤코자 쪽이 좀 글로벌하게 좀 이레귤러하게 CT 보면 이렇게 GB가 있고 월 테크닉이 부분적으로 심메트리가 있고 리버의 메스가 이렇게 GB에 붙어있는 부분에 메스가 있습니다. GB 월 테크닉을 우리가 조금 더 GB와 리버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인데 이쪽으로 메스 디자인 하이퍼하고 경계가 분명치는 이 부분입니다. GB에 월 테크닉이 있고 리버에 붙어있는 간의 안쪽으로 메스가 멀티플하게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향이 또 조금 더 달라졌는데 좀 서클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쪽에는 좀 덜 두꺼워져 있고 많이 좀 두꺼워져 있고 좀 헤테로지니어스하고 하이포에코익한 이전이 보이고 리버에 메스 이렇게 상당히 안쪽으로 CT가 내려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GB 캔사하고 리버 인베이전 됐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볼브레드 카시노마인데 일렬이 트랙트에서는 커먼하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흔하게 보는 그런 캔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브레드 캔사는 이 초기에 발견하기가 디텍터하고 진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걸로 되어 있고 대개 증상이 뚜렷하게 없어서 진행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콜레스텍토미 하고 난 후에 메스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워크업 중에 또 GB에 메스가 있어서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리버 인베이지 되어 있거나 다른데 메타가 돼서 발견되기 때문에 예후가 좀 안 좋은 걸로 5이어 서바이벌 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GB 캔사의 리스크 팩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볼스톤이 있다든지 크로닉 콜레스타이티스의 경우 포슬란 GB, 콜레도칼시스트, 판크라티코 빌리아리 덕트에 아노마로스 정신이 있는 경우에 그다음에 폴립이 큰 경우에 GB 캔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팩터 있는 환자를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보면 조금 얼리 다이그노시스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GB 캔사의 초음파 파인딩은 좀 패소그노모닉한 파인딩은 없다. 일반적으로 GB의 월 시크닝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트라루미널 메스, 폴리포이드한 메스가 있으면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메스가 리버에 인베이징이 되어 있다든지 주변 장기로 침범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폴립의 사이즈가 커지면 GB 캔사를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만 가지고 특징적으로 GB 캔사라고 단정적으로 진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점입니다. 그래도 이 GB 캔사의 그 프레젠테이션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루멘을 완전히 오큐파잉하고 리플레이싱하는 그런 메스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월 시크닝이 포칼하거나 디퓨저하게 월 시크닝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폴리포이드 메스가 있는 경우. 그래서 제일 흔한 거는 아마 루멘을 리플레이싱하는 메스가 가장 흔한 걸로 되어 있고, 그 두 가지는 그거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거는 인터넷에 슬라이드 쇼에서 제가 발췌했는 그 올브레드 포사의 메스가 이렇게 이 메스가 있고, 월스크님이 전체 루멘을 거의 다 옵스트럭션 막고 있고, 안쪽으로 에코제닉한 부분이 일부 보이는 그런 메스가 되겠습니다. CT 사인에는 그렇게. 안쪽에는 보통 뭐 스톤을 동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GB가 있어야 할 위치에 GB가 보이지 않고 메스가 보인다면 한번 루멘을 리플레이싱하는 GB 캔사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GB 루멘을 리플레이싱하는 이런 메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흔한 걸로 되어 있고, 이 다이렉트 인베이전, 리버 인베이전이 많은 걸로 되어 있고, 헤테로지니어스 하거나 하이포에코익한 메스가 전체 루멘을 차지하고 있고, 안쪽으로 바인이 조금 남아있으면 어네코익한 포사이가 조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튜머도 역시 그렇게 보일 수 있고, 여기 하면 배터리가 달아있는 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스톤이 있으면 에코제닉한 쉐도잉을 아까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CT나 MR로 우리가 진단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없는 거. 슬라이드 없는 거. 전 슬라이드.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월 시크닝이 있는 경우도, 여기에 이제 GB 루멘이 되겠습니다. 여기 넥이 되겠는데, 넥 쪽으로 오면서 월 시크닝이 이렇게 있는 그런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 양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포칼하거나 디퓨저하게 월 시크닝이 있는 경우가 한 20~30% 되는데, 이런 경우가 진단하기, GB 캔사를 진단하기는 가장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럴 때, 월 시크닝이 있을 때 우리 다음 스타디로 EUS를 해보면 훨씬 더 진단에 접근하기가 수월하고, MDCT, 그 다음에 뭐 일러스토그래피 이런 것들을 해서 다음 과정을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월 시크닝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이제 디퍼런셜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리스타이티스가 있는 경우에 이 GB 월 시크닝이 GB 캔사하고 관련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탄소그라뉴로마토스 폴리스타이티스,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테믹 디지즈나 이런 것 때문에 월 시크닝과 감별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디퓨즈 월 시크닝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콜리스타이티스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리버 디지즈로 어큐트 헤파타이티스나 시로시스, 포탈 하이퍼텐션, 그 다음에 뭐 아사이티스 이런 것도 연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염증, 판크레아타이티스나 이런 것 때문에 고전 슬라이드, 예. 그 다음에 하트페일리어, 림포마,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이런 것들을 감별해야 되니까 실제로 GB 캔사를 진단하는데 월 시크닝이 가장 어렵다,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폴리포이드 메스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이제 루멘이 있고 폴리포이드 메스가 이렇게 안쪽으로 플로우가 CT도 보면 이렌스되는 폴리포이드 메스가 있을 때 GB 캔사를 진단할 수 있는데, 이 폴리포이드 메스는 역시 사이즈가 가장 중요한 걸로 되어 있어서
크기가 비교적 클 때, 주로 이제 10mm가 넘어갈 때, 그다음에 이 스톡이 없고 세살한 폴립을 있을 때 훨씬 더 GB 캔사에 접근하는 소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폴립의 형태로 우리가 GB 안에 폴립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10mm가 스펙트럼이 인디케이션이 되겠고, 이 폴립의 이 특징이 이제 솔리터리하냐 멀티플하냐, 주로 이제 솔리터리한 경우에 GB 캔사에 더 접근하는 가까운 소견이 되겠고,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캔사에 더 가까운 거고, 그다음 C사이라는 경우, 그다음 에코제니스티는 뭐 아이포하거나 뭐 이거는 요거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고, 그다음 서피스가 노들한지 스무스한지, 인터널 에코가 헤테로지니스한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느 쪽이 더 캔사에 가까운 거냐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가 GB 폴립이 있으면 이 폴립을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역시 이제 말리그넌트 폴립의 아데노칼시노마인지 아닌지가 제일 문제가 되겠고, 비나인 폴립은 네오플라스틱 폴립과 난네오플라스틱 폴립을 나눌 수 있는데, 네오플라스틱 폴립은 대표적으로 아데노마를 볼 수 있고, 난네오플라스틱 비나인 폴립으로는 인플라메이토리 폴립과 콜레스테롤 폴립, 외에도 하이플레이시아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마 그래도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아마 콜레스테롤 폴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폴립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폴립 중에서는 그래도 콜레스테롤 폴립이 가장 60%, 심지어는 60%에서 90%까지 차지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데노마이마토시스, 인플라메토리 폴립, 아데노마. 다음 슬라이드. 제일 흔한 거는 역시 뭐 아까 말씀드린 콜레스테롤 폴립이고, 예체로 콜레스테롤 폴립은 사이즈가 10mm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멀티플하게 오는 경우도 자주 있고, 리프트 레이드 포인 마크로페이지가 결국은 남녀 포폴에 인터그레이션 돼서 이렇게 있고, 말리그넌스 포텐셜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싱글로 오거나 사이즈가 커지면 역시 캔사하고 디퍼런셜 하는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 폴립 중에서 말리그넌트 리스크를 가진 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데, 역시 사이즈가 제일 중요하고, 작다고 해서 꼭 비나인이라 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C셀 폴립일 때는 10mm 이하라도 의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0mm가 넘으면 서스피셔스하고 18mm가 넘어가면 인베이시브한 말리그넌시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걸로. 그 다음에 환자의 나이가 50세를 넘어갈 때, 볼스톤을 동반했을 때, 그 다음에 스프레스 콜란자이티스가 동반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리스크 말리그넌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GD 폴립이 있는 경우에 발견돼서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수술을 권유하시면 되겠고, 증상이 없는 폴립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mm가 넘으면 말리그넌시 리스크 때문에 스펙트럼을 권유하시면 되고, 6mm 이하가 되면 팔로우, 6개월 내지 12개월 간격으로 팔로우를 하면 되고, 6mm에서 10mm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EUS를 한다든지 리스크 팩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거나 조금 옵저베이션을 보거나. 다음. 그 다음에 볼브레드 캔사가 초음파로 우리 디지즈 익스텐트를 조금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프로토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메스의 캐릭터리제이션 세 가지 타입이 있고 어떤 형태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익스텐트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제 리버 메타스테이시스가 있는지, 주로 이제 다이렉트 인베이전 하는 경우는 리버 주변 GB와 리버 연해 있는 부분을 잘 살펴서 각쪽 면이 잘 살아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역시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발견하기 쉬운데 보통 2cm 이하 되면 발견이 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월세권이 있으면 반드시 리버에 인베이전이 있는지를 유심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발덕트가 딜라테이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림프노드가 있나지 해서 발덕트 스트럭션 하는 것도 있고 또 덕트 내로 튜머 인베이전이 오거나 해서 발덕트가 딜라테이션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외에 포탈베인을 통해서 발광하는 경우 그 다음에 림프노드 포탈베인 그 다음에 페리토니알 디세미네이션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메스가 캐릭터리제이션이 되면 다음에는 이제 주변 장기들의 관계를 좀 열심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건 아까 그 말씀드린 프로토콜에 나오는 슬라이드인데 GB가 있고 월이 아주 심하게 세크닝이 있죠. 헤테로지니어스하고 이쪽으로 리버 인베이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포탈변이 요게 포탈변이 되고 요게 인터레카틱 발덕트가 많이 늘어나 있는 그리고 요게 메스가 바로 연해 있지 않지만 리버 내에 있는 메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맨 같은 환자가 되겠습니다. 덕트 내에 튜머가 인베이전 돼서 속티슈 메스가 이렇게 관찰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즈 익스텐트를 볼 수 있는 다음 슬라이드. 요거는 이제 림프노드가 요 경우는 요게 이제 리버가 되겠는데 요 환자는 이제 콜레스텍토미를 하고 난 후에 팔로우 초파를 해서 GB 포사 내에 하이포에코익하고 헤테로지니어스한 플루이드도 좀 보여있고 해서 나중에 캔서가 리커된 경우를 찾아내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스 캐릭터리제이션 이외에도 주변 장기나 리커나 림프노드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 조금 익스텐트를 진단하는 데도 초파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다음 슬라이드. 이것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케이스인데 GB 캔서가 저도 뭐 많지는 않아서 80세 된 남자고 우상복부 통증으로 요거 동영상인데 눌러주시겠어요? 전 슬라이드가 마우스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요 밑에 요 예. 여기가 GB가 되겠습니다. GB가 되고 GB 루멘이 보이지 않고 루멘 안쪽에 에코제닉한 포커스가 이렇게 좀 방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GB가 다음 슬라이드. 네, 이것도 동영상. 네, GB가 이렇게 있고 앞쪽에 이렇게 하이퍼이퍼한 메스가 있고 아니 하얀 거는 여기에? 가스인가요? 아니 하얀 거예요. 다시 한번 스톤이 너무 많았으니까 가스인 걸. 아니 가스. CBD도 먹으면 되고. 요게 GB가 되겠습니다. 네. 요 안에 요게 스톤. 에코제닉한 스톤이 네. 있고 요게 리버 인베이전 되겠고 아까 여기 CBD, 림프노드가 CBD도 림프노드 요게 아, 림프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다음 슬라이드. GB가 요렇게 GB가 되겠습니다. 요건 아마 두레눔이나 여기에 리버 인베이전 안쪽에 에코제닉한 스톤이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베이전만 모르면 저희 콜레시스타이티스하고 DDX 됩니까? 콜레스테롤 루멘 딜라테이션 돼. 예. 저는 루멘 자체가 없어져요. 네. 루멘이 거의 없다고 월 자체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물론 그 인베이진이 없으면 사실 크로닉 콜레스테롤 때만 월 콜레스테롤 때만 사실 그것도 그런데 지금은 루멘 시커닝이 월 시커닝이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원래는 월 시커닝과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같은 슬라이드죠. 다음 슬라이드. 예, 다음 슬라이드. CT 여기 GB가 되고 리버 인베이전 되는 거. 이게 루멘 자체를 완전히 리플레이싱하고 안쪽에 스톤 섀도우만 이렇게 있는 그런 거. 다음 슬라이드. 역시 GB가 되겠습니다. 인베이전 되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이게 포탈 페이지. 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GB 캔서하고 리버 인베이지 되고 그래서 리플레이싱 하는 다음 슬라이드. GB 캔서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야 될 판크라틱 빌리아리 말정신입니다. 그래서 판크라틱 덕트하고 빌리아리 덕트가 요대누월 바깥쪽에서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스핀터가 없어서 판크라틱 주스가 빌리아리 트랙터가 섞여가지고 리플럭스가 일어나면서 이 빌리아리 칼시노제네시스의 아주 중요한
리스크를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정션, 판크레atic 빌리언이 말정션이 바이덕트 딜라테이션이 없는 경우에도 GB 캔서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다. 그래서 프로필락틱 콜레스테토미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기가 쉬우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S도 하고 MRCP, 3D 렌저 CT, 그 다음에 세크티널 스티뮬레이션을 해서 MRCP를 찍는 경우 ERCP, 또 필리아리의 아밀라즈를 측정을 해서 아마 아밀라즈가 끄고 올라가면서 그 레벨을 측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세크티널 스티뮬레이션을 하고 나면 아마 발덕트하고 GB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걸 리플렉스가 일어나면서 그걸 MRCP로 이제 측정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칼시노제네시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다음 어떻습니까? 이 GB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루멘이 조금 남아 있는 거죠. 월이 상당히 많이 좀 있고 사실 일본 사진 같으면 잔토 그라누로스 콜레스테롤하고 비례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네요. 잔토그라뉴로마스 콜레스테롤 이게 이렇게 이게 하이포에코익 노듈처럼 예,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잔토 그라누로스가 보면 월 시크니 안에 하이포에코익 메스 포사이 같은 게 보이기 때문에 월도 굉장히 많이 보여져 있고 다음 슬라이드. 마크들이 스테이크인데 GB월이고 루멘이 완전히 컴프레션되어 있고 뉴럴 노들이 하이퍼에코익한 뉴럴 노들이 보이고 스토리도 완전히 보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역시 CT상에도 그렇지만 여기 중간에 렌스가 다음 슬라이드. 산토그라뉴로마스 콜레스테롤. 와 맞췄어요. 이제 GB 캔서를 제가 돼요. 사진이 이렇게 특징적으로 보면 월 시권이 있으면서 월 시권이 안에 이렇게 하이퍼익 포사이가 보이고 저렇게 보이면 우리가 한 번쯤은 그 히스토리를 안 줘도 잔토를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야 이제는 만수가 넘어간다. 박세서 쌤이 여기다가 딱 그걸 순간 나왔는데 여지없이 잡아내고. 그래서 이 GB 캔서를 공부할 때 이거 잔소브라뉴로마스 콜레스테롤 항상 이제 감별 진단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소적으로 혹은 미만성으로 디스트럭티브한 인플라메이션이죠. 그래서 담낭경이 심한 비후를 보이고 결국 담낭암과 감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이 리버 인베이전처럼 주변 장기하고 조직과 유착이 심하기 때문에 자칫 더욱더 암으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것도 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온 사진인데 그로스 파인딩이 이렇습니다. 뮤코자에 엑스레이션이 생기고 월이 디스럽션이 생기고 월 시크닝이 있고 이 디스럽션된 사이로 바이렉시드가 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노랗게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파이브로시스가 생기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조직학적으로는 이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다음에 마크로파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산재해 있는 그런 양상. 다음 슬라이드. 스페이스 피지올로지가 이게 이제 루멘이 결국은 프레셔가 올라가는 거죠. 프레셔가 올라가서 RAS가 럽처되거나 뮤코젤 레스레이션이 되면 그쪽으로 바이레시드, 바이리 익스트라베이션이 되고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프로시스 일으키거나 프레셔스를 형성해서 이런 염증을 일으키면서 다음 주로 이제 60대, 70대 여성에 많고 대부분 담낭 결석은 동반하고 영상적으로는 사실은 감별이 좀 어렵다. 초파적으로는 아주 심한 담낭벽 비후가 있고 저에코 결절이나 띠가 보일 수도 있고 간으로의 침범, 림프절 비대, 담도 확장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암과 감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양상이고 천공이라든지 농양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수술을 할 때도 꼭 프로존으로 산토가 의심이 되더라도 프로존으로 말리그너시 꼭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그런 걸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 그래서 이 의미는 임상적으로나 영상학적으로나 병리학적으로도 상당히 말리그너시하고 유사하다. 감별이 잘 안 되고 만약 이게 맞더라도 보통 복강경보다는 오픈 콜레스테토미라고 주변을 완전히 리섹션하고 그래서 이 주변에 유착도 많고 염증도 심하고 그 다음에 동반되는 캔서가 상당히 한 8%에서 한 20% 정도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지난번에 우리 봄에 윤정희 쌤 강의하신 내용을 보면 이 감별 그래도 감별할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으신 것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GBOL 시크닝이 둘 다 심하지만 그래도 캔서일 경우에 더 심하겠다. 그다음에 인트라뮤랄 노듈, 하이포테니팅 노듈이 아까 말씀드린 산소에서 더 잘 보일 수 있다. 뮤코잘 라인이 보면 그래도 예. 산소는 컨티뉴스 포칼리 디노베이션이 있지만 캔서는 디스럽션이 굉장히 심하다. 그다음에 주변 조직 침범이 둘 다 있지만 캔서가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있다 해서 그래서 조금은 이제 차이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해서 아마 정리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3번은 왜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저 상의학계 라인이 그래도 이넨스 할 때 라인이 살아있느냐. 진짜 이거 정말 윤정희 선생님이 제일 잘 정리했다. 정리 이마저는 이마저는 처음 봤어요. 영어만 알아도 이제 학교에 가서 뭐 이렇게 한번 할 수가 있겠다. 특히 캔서 같으면 뮤코잘 디스트럭션도 심하지만은 머슬 레이어 특히 이 같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저 라인이 살아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건 윤정희 선생님이 가져오신 선서입니다. 월피트닝이 있고 하이퍼이코익한 부분이 일부 있고 다음 슬라이드. GB가 이렇게 이렇게 어떻습니까? 월이 상당히 많이 좀 두꺼워지고 루멘 일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월 중간에 하이퍼 에코익한 포커스가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다음 슬라이드. 아드노마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가 월 시크닝이 있을 때 아까 산소 말고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를 감별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디퓨즈 우리가 포칼한 거 그다음에 세그멘탈한 거 이렇게 디퓨즈한 경우에 월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꺼워져 있을 때 요거는 이제 MR 속이는데 월에 결국 RAS가 늘어나면 결국 이건 뭐 다이버티큘럼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따라가면서 목걸이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네크레이스 사인이라고 해서 디퓨즈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의 MR 소견 중에 아주 특징적인 소견 중에 하나고 만약에 CT에서 이렇게 보이면 로즈리 사인이라고 해서 염주, 맹 같죠? CT에서는 로즈리라고 하고 이거는 네크레이스라고 이야기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첨보 사진 자세히 보시면 저게 그 코메틸 에코가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기 그 콜레스테롤 갈수크리스탈 밑으로 이렇게 약간 보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원래 잘 집어 원래 루멘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게 막 코미테일이 막 방향이 막 흩어져 있어요. 루멘 쪽으로 가는 것도 루멘 안 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 어디? 코메테일 아티팩트는 루멘 쪽으로 꼭 갈 필요는 없고요. 프로브의 방향 따라 가죠. 촌파가 내려오다가 거기서 리버브레이션이 생기면 그 디스탈 쪽으로 아래쪽으로 생기는 거니까 루멘이 아니라도 시로사 쪽으로도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스테레오거리는 뒤로. 요서는 이렇게 루멘 쪽으로 생긴 다음에 요는 이렇게 그렇지. 예. 다음. 와. 제가 다른 쌤 자료를 써가지고 혹시 다른 쌤한테 욕먹을까 적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와,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잔토하고 그 GB 캔서의 감별 첫째요. 보자. 월 시크닝이 에이시메트리가 더 심하다. 캔서가. 그다음에 두 번째 월이 뮤코잘 라이닝이 좀 살아있다. 그다음에 뮤코잘 라인이 살아있다. 좀 더 캔서는 또 머슬까지 또 갈 수 있고 더 심하다. 예. 디스랍션. 세 번째는 난 찬스도 잘 보인다. 잔토에서 더 많이 네, 보이겠죠. 그다음에 주변 조직 침범이 캔서에 캔서도 심하다. 둘 다 침범하니까 그거는 저 감별이 잘 안 되겠다. 침범하는데 더 심하게 수가 더 많다 이거죠. 상대적 진짜 그래도 윤정희 쌤 많이 정리했다.
근데 저는 잔소를 많이 안 봤는데 잔소가 아마 콜레스테롤이 증상이 조금 더 심하고 그런 건 없는가요? 그 임상 잔소를 봐요. 잔소가 참 궁금한 게 거의 올드에이지에 많이 뭐 관계 잔소가 많이 생기는 그거는 어떤 사람한테 많이 생겨.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뇨병이나 뭐 그런데 내가 언급은 그거는 그런데 언급은 없던데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잔소가 생기는 거는 이뮨이 그 사람이 이뮨이 좀 떨어진 사람이어서 많이 생기는가요? 왜 그렇게 만들어? 아까 전소제네시스에는 이유는 없었잖아요. 아무도 못 봤어요. 예. 우리도 못 맞지고 나 이해를 책임달라 못 그래. 봤기 때문에. 이 잔소가 일종의 크로닉 콜레스테롤 일종 그렇지, 크로닉이죠. 그렇게 심통이 아큐트보다는 덜 심하고 덜 심하죠. 심하다고 우리가 그렇지. 예. 소화불량에서 온 사람한테 볼 수가 있지. 저도 아니 그 케이스를 내가 직접 못 봤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책에서 보면 이렇게 특별한 증상은 없더라고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제 경험에는 잔소골 르무마토스 콜레시스타이티스는 책에서만 봤고 DB 캔서 환자를 실제로 봤고 제가 그 궁금해가 찾아봤는데 그 DB 캔서가 2009년부터 통계청에 올라와 있는 게 신환으로 매년 그 중증 등록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1년에 2,300명 매년 올라온다고. 근데 이게 잔소가 과연 우리나라에 그만큼 흔했으면 이 발병 빈도가 좀 많이 낮은 거 아닌가? 그래서 낮은데 예. 잔소가 보면은 그 전에 국내서대 그 외과에서 보고해놓은 걸 보니까 잔소가 아까 저기서 박수로 좀 가르쳐 나왔지만은 일단은 그 히스토리까지 해갖고도 구분이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어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같이 캐사 동반된 경우도 한 2%가 이렇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2%도 안 넘어요? 2% 되는 거. 아까 더 되는 것 같아요. 20% 좀 안 10%에서 될까요? 20%.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잔소가 있으면은 오픈 콜레스테롤 꼭 하라고. 근데 요새 그 예. 라파로도 콜레스테롤 워낙 발달돼 있는데 예. 라파로도 가능한가요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슬라이드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MR 콜란지오도 찍어보고 하면 이제 그 우리가 스터디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인베이전이 별로 없는 거고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고 이 환자가 잔소인지 뭐 이래 알쏭달쏭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제일 싼 검사가 수술이. 주변으로 인베이전이나 어디전만 없으면 사실은 수술이 제일 싼 검사고 그 환자한테 향후에 100% 확실한 프로그노시스 줄 수 있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 저희가 이제 인터넷 때는 사실은 플레이 나오면 예. 그하고 뭐 예. 리버 스캐닝, 예. LFT, 그다음에 진찰 해서 이게 할수 있다. 복통 환자 중에서 사실 뭐 그러면 익스플로이드 라파토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요새같이 현대의 발달 상황에서 내가 볼 때 그렇게는 좀 제가 말씀드린 건 GB에서 예. 주변으로 인베이전이나 메타 의심되는 환자는 스터디를 해야 되겠지만 이 환자가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 이 GB를 더 못 쓰겠고 캔서하고 감별 안 된다 하면은 뭐 CT 정도 간단하게 찍어보고 복잡한 검사는 안 해도 수술해보면 안 되겠다. 예, 그리고 특히 이게 이제 잔통 나서 진단에 이제는 문제가 이제 밑에 저 써놨다시피 그 주위 조직하고 피스툴라가 잘 생기고 압세스가 포메이션 잘 되기 때문에 포메이션 잘 되기 그래서 제가 경험했을 때. 문제가 많이 된다. 그리고 또 GB 캔서가 저 보면은 그 5년 생존율이 5년생 서바이벌 레이트 5% 미만이라고 하니까. 얼마 오래 못 살았던.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만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스테이지 1의 뮤코자에 국한된 경우 말고는 근데 웃기는 게 뮤코자에 국한되는 환자는 콜레시스테кт미 온리로 큐 완치고 그거 한 발만 딱 넘어서 보면은 이게 GB 자체에서 뮤코자에 림페틱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서브 뮤코자 자체가 없지. 이놈이 번지는 게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번지고 번지죠. 거기서 또 그 다음에 림프노드로 가기 때문에 림프노드 하나로도 보여버리면 거의 서바이벌이 없다고. 그렇죠. 그래. 무스크라스 무코사가 없어요. 예. 예예. 무술 먹고 자고 스포가 다 없으니까, 다 없으니까. 바로 다리트로 무술로 예. 넘어가니까. 근데 잔소는 우리가 먹었는데 항상 이제 그냥 DB 월시크닝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디퓨즈 아데노마토시스를 뭐 보여주는 실제로 디퓨즈 아데노마토시스도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아니, 그거는 저거는 있습니다. 저도 거의 디퓨저는 많이 하고. 디퓨저 있는데 아데노마이오스 생각보다 많습니다. 폰달은 그래 많은데 폰달 많은 것도 디퓨저도 디퓨저도 생각보다 있는데. 좀 있습니다. 그 제가 수술해본 환자분들 중에 그 내과 쌤들하고 방송과 쌤들하고 디스커션 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그 워런티를 못 주겠다 생각해. 뭐 근데 이게 뭐 불행히도 내시경을 못 해보는 장기니까 환자한테 그 설명하니까 환자가 수술 받겠다 그래가
와가 하면 거의 뭐 100% 아데노마요마토시스인데 그래도 환자 자체는 불안하고 리스크가 있으니까 또 수술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디퓨저는 내가 옛날에 내과 학회에 한번 보고했더니 학회지. 시학회에 선생님이 있을 등록한 게 있습니다. 예, 정대 보고. 했는데 했더니 거기 국시 내과 전문의 시험 문제 나왔어. 아주 사진이 초음파, CT, 격리 속여 다 들어가는 게 내세 사진 완샷가 되는 게 슬라이드 시험에 나딱 있어. 딱 디퓨저는 조금 있던데요. 푼다는 많아요. 푼다는 아니구나. 네. 제 경험에는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디퓨즈라서 이게 메스하고 구분. 1년에 한 번도 행께서도 못 보는데 아니, 내년에 제가 이제 콜레시스텍토미를 1년에 한 100케이스, 많을 때 200케이스 정도 하니까 거기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꼭 만나는 거죠. 궁금한 게 푼달 아데노마요시스는 좀 팔로 얼마나 하십니까? 푼달 팔로를 네. 어떻게 하는지. 엔테로필리아 그래, 안 그래도 글자가 틀렸어요. 안 그래도 엔테로빌리아리 E가 E하고 T하고 빠져야 돼. 내 꽂히려고 생각했어요. 네. 지금 옆에 있어. 빼고 있어. 내일 돌려. 아데노마요마토시스는 딱 정해진 팔로 기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 이제 혹시 말리그넌트 리스크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세그멘탈 타입의 말리그넌트 리스크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보면 한 5% 정도 뭐 세그멘탈인 경우에 T까지 빼야 돼. 리스크가 있다. 옆에 어, Y하고 T. 아 예. 푼달 타입에 관해서는 그냥 뭐 저 같으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 팔로우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시스템 저거에도 단대 콜레시 S 다음 I. 말리그넌 씨는 S 다음 I 그 타이티스.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푼달 말리그넌트 아, 리스크가 오케이. 거의 별로 없기 아니 그게 아니라 말리그넌 씨를 푼다 아데노마요시스로 잘못 봤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팔로우를 예. 그리고 저는 때문에 팔로우 그런 데서는 3개월 한 2번 한 다음 6개월 하자 얘기했는데 하고 나서 뭐 자주 하자 했나? 근데 CT 그 우연히 CT 찍다가 우연히 발견됐는데 그 판독은 또뭐 포칼 마요마토시스 또뭐 물아웃지 이렇게 써주니까 그래 좀 보시니까 이제 저 어떻게 얘기해? 네, 그래서 손으로 해도 이제 손으로 그다음 손으로 하니까 안 보임 이렇게 돼버려요. EUS MR 이랬는데 아 ES. 바로 ES. MR이 더 낫. 근데 포칼 아데노마요마토시스가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있으면 사실 이게 포칼 아데노마요마토 갖고 사실은 이 캔서하고 DD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세그멘탈은 우리가 이제 캔서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은 이 보내 보면은 수술에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포칼은 포칼이라서 캔서가 좀 싫었고 디퓨즈는 디퓨즈라서 각각이 캔서 밋밋하는 거예요. 사실 한 개만 밋밋하는 거고 선생님들 그냥 포칼하게 딱 그게 있으면 아 이게 아데노마요마토시스네 하고 이렇게 넘어가십니까? 아니 저는 확인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야지. 예. 포칼 월세근이 있고 그게 뭐 코메테일 아티베트가 보이고 네, 해서 아데노마요마토시스가 의심된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 손으로 GB 캔서가 롤아웃 안 되기 때문에 CT를 CT에서 MR. CT 연락까지. 예, 저한테 그 초음파 그 데모 하다가 발견된 아데노마토 포칼 아데노마토 있는데 그 사진은 되게 저명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서 검사할 때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GB 아데노마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아데노마. 그래서 이제 아데노마가 있으면 이것도 결국 캔서하고 롤아웃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럼 아데노마가 칼시노마가 되느냐? 그 콜론에서처럼 아데노마 칼시노마 시퀀스가 연결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거는 프로브가 됐습니다. 아직도 디베이팅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데노마는 칼시노마가 될 수 있다. 근데 칼시노마는 아데노마를 거쳐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시노마는 데노보로 아까 말정신 있죠. 방금 빌리어리 말정신에서 칼시노제네시스가 다른 길로 패스웨이로 오기도 하고 아데노마가 변하기도 하고. 근데 아데노마도 다 캔서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사이즈가 크고 이제 폴립 중에 사이즈가 크고 나이가 많을수록
캔사가 보면 확실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실제로 인시던스를 보면 GB 캔사 인시던스가 GB 아데노마 인시던스보다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더 많은 데서 더 적은 데서 더 많은 데로 가는 거지. 이렇게 디베이트가 있어서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닌데 논란은 아마 되고 있는 초음파에서 GB 아데노마 일시상 소견이 보통 알다시피 약간 에코제네시티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하이포 에코형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서피스에 약간 뭐 모듈러리티가 있다든가 도플러 띄워보면 그 베이스 쪽으로 C사라는 경우에 약간 도플러 플로가 좀 뜨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사이즈가 좀 1cm가 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일단 수습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데노마 같은 경우죠. 그렇죠. 근데 GB 캔서의 초음파 분류도 조금 뭐 책마다 조금 많이 틀리고 이 또 조직학적 분류로 또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매스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게 있잖아요. 아까 내관을 꽉 채우는 게 그거는 이제 폴리포이드가 커져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뭐고 그 뭡니까 월 시크닝이 안으로 차에 들어가느냐 폴리포이드가 들어가는 게 월 시크닝이겠죠. 이 월 시크닝이 들어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매스 리플레이스먼트 집인데 그 주위로 인베이전 있는 걸 또 일본 사람도 두 개를 또 구분해 가지고 일본 찾고 있게 바깥을 별로 인베이전 안 하면서 안을 차가 들어가는 타입. 그다음 안도 차가면서 바깥쪽으로 번지는 거. 그걸 뭐 괴상경하고 또 매시브 타입고 뭐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 구분하는데 별 의미는 없고 봐서는 이제 이 폴리포이드가 커져가지고 그렇게 채워지진 않고 월 시크닝이 전반적으로 오면서 안으로 들어갔겠죠. 쓸데없는 생각 봐요. 혹시 그 빌리어리 캔서, 그러니까 마일던트 캔서도 그 판크레아틱 주스가 리플러스 굉장히 아까 우리 바로 그거잖아요. 아노말로스 정신. 그게 이제 판크레 주스가 들어가 가지고 바일 닥트가 많이 딜라테이션 되면 뭐라 하더라 전에 책에 보니까 바일 닥트 캔서가 많이 생기고 바일 닥트 딜라테이션이 적게 되면 GB 캔서가 또 뭐 많이 생긴다. 일본 책이 뭐 전에도 뭐 원래 담도하고 리스크 팩터가 4개를 얘기하잖아요. 아, 컨제니탈 아노말이라든지 AUPBD, 콜레도칼 시스트 같은 그룹, 그 다음에 UC라든가 PSC가 있는 이런 그룹, 그 다음에 뭐냐면 파라사이트라든지 이런 거 한 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개를 원래 이제 담도하고 리스크 팩터로 원래 얘기를 그 한 개는 당연히 AUPBD와 콜레도칼 시스트가 당연히 담도하는 리스크 팩터. 예, 그러면 뭐 오늘 정말 좋은 강의 GB 캔서에 관해서 이제 좀 지식이 잔토하고 확실히 구별되게 이제 학교에서 써먹어야 되겠다. 딱 이제 물어가지고 잔토하고 GB하고 캔서하고 정말 어려운데 수행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머리가 뛰어나. 한대 마음이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합니다. 김봉 선생님 잘 아시면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내가 묻지는 못한다. 예,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선생님 진짜 강의 아. 능감입니다.